아직까지 스나이퍼 2 보면 이 잡주들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죠? 잡주들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도 잡주라도 좀 들어오면은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아예 없는 것보다 나니까. 자,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가 1.73% 올라 있고요. 코스닥이 0.58% 올라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나라 보죠? 자, 일본 니케이 1.7, 대만 가권 0.48,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0.58, CSA 300 1.08, 항생 0.85, 홍콩 H 지수 0.58 이렇게 진행이네요. 자,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30일 오전 아시아 주요국 증시 반등에 성공들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경제재개 낙관론이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눌렀다라고 했는데, 경제재개 낙관론?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중 간의 충돌 우려. 어저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반대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홍콩 보안법 관련, 미중 간의 또 쌈박질, 그 심리가 얼어붙어, 그래서 아시아 증시 하락,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뭐래요? 예, 경제 재개 낙관론. 아니, 코로나19가 하루 확진자가 45,000명인데, 뭔 재개 낙관론입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눌렀다네? 참, 모르겠어요. 어지간히 할 말이 없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만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이럴 장은 아니잖아요. 이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민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빨리빨리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답니다. 특별히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또 역병이 또 창궐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존에, 소위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이 동맹 간에 좀 뭐가 좀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트럼프는 그랬어요.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산하기구에 잇따라 탈퇴했고, 지난해 9월에는요, 유엔 연례총회에서는 미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자들이 아닌 애국자들에게 있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 유엔의 국제주의 노선에 대놓고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반반씩 가서 트럼프 편, 반대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CBS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적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유럽연합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연합이 화들짝, 놀랐죠.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 년입니까? 45년이니까 75년간 국제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 유엔 체제의 뿌리부터 좀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미국의 우방국들과 유럽연합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나름의 어떤 국제정치에 해박한 중국의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들은 오히려 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랬죠. 왜? 동맥을 알기를 이렇게 콧구멍으로 앓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깨지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불리할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불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영국의 시사주간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거기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독주를 체리피킹 외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리피킹. 이게 체리피킹 외교란 말이요. 뭐냐면 그 케이크를 우리가 샀는데 위에 이제 체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케이크가 먹고 체리만 딱 집어먹는 행위. 이걸 우리가 체리피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동을 이루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체리 피킹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예. 자, 그만큼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죠. 그죠?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고서 뭐 처물 만큼 처먹죠. 예, 오지간히 좀 뭐 약간 변태스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 동맹국들의 불만에 다시 한번 확 그냥 기름을 뿌려버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산 주류와 농산품 등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하고 의료, 그 다음에 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거기다가 캐나다의 알루미늄 대미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은 결국은 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작살이 나고 있어요. 기업들은요, 이 사태가 나아질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이 갑작스러운 무역전쟁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쿠아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국 경제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부과하는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는요, 미국 내 알루미늄 제조업체에게는 기분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높아지죠. 비용이 높아지는 거, 비용이. 그죠? 안 그래요? 즉,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중을 높이는 꼴이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지금 아장난 상황에 더 큰 비용을 부과하게 만드는 아주 초등학생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도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시간에 저지르는 잘못된 움직임이다. 이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역전쟁 무슨 관세를 이야기할 때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무역 도발은요, 단순히 경제에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동맹국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중국은 좋아 죽죠. 더욱이 최근에 전통적 우방관계인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붕괴될 뻔한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미국은 더 동맹국들의 믿음을 더욱 잃게 됐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그랬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결정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그래서 동맹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인식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도 반대로 책을 낸다 하더라고. 볼턴의 비리에 대해서 아마 책을 만들고 있대요. 자, 우선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유럽의 안보를 지켜줘야 되냐? 뭐 이랬다는 거야. 아니 돈을 더 내라고 그래. 어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 거다라고 밝혔죠. 결국에 당시 폼페이오하고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통령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토든 한국이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딱 장착해서 미국으로 쏘기 전에 우리가 따당 그지? 동쪽이든 서쪽이든 미리 이연에 우선 막기 위한 1차적 방어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깝게 지금 붙어 있어야 걔네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다 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신히 트럼프의 철수 결정을 철회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보자면 트럼프 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나토가 됐든 한국이 됐든 이 거점 평택이라는 거점은 중국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미국으로 날아오는 걸 미리 때려 맞고, 그죠? 타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거점이거든. 그죠? 예, 그래서 처리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 볼턴의 증언은요,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정을 견제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가장 매우 베리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인사들 중에 폼페이오 빼고 나머지 다 때려쳤습니다. 다 사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은퇴 전차를 밟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에 반발해서 사실상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시 미국의 상황과 이제 매티스 장관이 은퇴하면서 공개한 서한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당시 트럼프 자가 시리아의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혈맹인 쿠르드족을 배신했지.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어떻게 해서 터키가 즉각적인 공습 시작해서 쿠르드족을 딱 쓸어버리는 작전에 착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터키 뭐하는 게 인마, 너 그러면 새끼야, 니네 경제를 확 작사를 낼 거야 라고 엄포를 했는데, 터키는 바로 신경도 쓰지 않고 군사작전을 강행했던 겁니다. 결국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반드시 동맹을 존중해야 된다 했죠. 약간의 트럼프를 비판하는 듯한 서한을 공개하면서 아이 더러워 그러고 때려친 겁니다. 은퇴를 발표했죠. 그리고 백악관에 존 켈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 누굴까?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누굴까요? 그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도요 매티스 국방장관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무역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트럼프가 한미 FTA에서 탈퇴하려고 했고,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은 형님,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켈리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비서실장은 저거 한국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이다. 그리고 또 북한 새끼들이 또 핵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중국한테 기술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쏠 수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우리하고 한국하고 척을 져버리면 한국 사람들 성질 더럽기 때문에 한번 핵가닥 해버리면 아주 그냥 뺑이 깝니다. 그거 되돌리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예, 심지어 지난 2018년 워싱턴 포스트의 답 우드워드가 백악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가 요구한 한미 FTA 파기 문서를 결제 직전에 참모가 훔쳐 없애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켈리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으로는 멍청이 이 얘기입니다. 진짜라니까? 그를 설득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트럼프의 비서실장은 뭘 했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짜 먹 같은 시기였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악의 시기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무슨 일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척까지 이 책 빨아먹으려고 난리 나네. 트럼프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조카 메리 트럼프라는 애가, 메리 트럼프라는 애가 트럼프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이 메리 트럼프의 회고록은 이 볼턴과 같은 폭력성 회고록으로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추문을 담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팔리겠지. 근데 지난 그 수요일날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메리 트럼프의 책 출판 막기 위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동생이 메리가 2001년 유산 상속 합의 때 서명한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출판 금지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유지 계약에는
트럼프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재산과 관련된 어떤 정보, 쪽팔린 그 거지 같은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출판금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글쎄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볼턴의 회고록에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출간을 금지해달라 법원에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죠. 그래서 메리 트럼프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요청 역시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조카의 회고록까지 공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반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다 즉 맞불성입니다. 볼턴은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턴에 대해서 거지 같은 저작 이런 새끼였어 라고 회고록을 내는 거죠. 실제로요. 어쨌든 이미 이제 트럼프 측은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맞불성 회고록을 내기로 결정을 했고 볼턴이 다른 참모들과 일으킨 자정 충돌 갈등 과정 단계되실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책은 안 팔릴 겁니다. 그리고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 가문의 그 추접한 내용을 책으로 펼치면 잘 팔리겠지만 메리 트럼프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하나에 대한 비리를 책을 낸다고 해서 누가 사보겠어요? 재미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분명 누군가는 진실을 주장하겠지만 그죠?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중한디 그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고록은 모두 어떻게 될 가능성? 휴지조각. 볼턴하는 거 봤더니 그랬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지지율 하락을 방어할 만큼의 효과는 내지는 못하겠죠. 뭐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하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방 압력은 상당히 거셉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우리 회원들이 물타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를 상승시키기 위한 조건들은요. 현재로서는 있다 없다? 없다. 뭔가 이 미국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 없어요. 트럼프는 재수없어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저런 애 성격이 어차피 못 먹는 거 찔러라도 보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은이한테 가만히 있어 인마 그러죠. 트럼프 이래도 대통령 안 되고 저래도 대통령 안 되면 네가 깐죽깐죽거리잖아. 그냥 갖다 바로 때려버린다. 국가 비상사태 걸어버리고. 그럴 가능성 100%잖아요. 내가 트럼프라도 그럴 것 같은데. 예? 자, 솔직히 조 바이든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어부질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거야.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트럼프가 미워서 그쪽을 찍는 거야. 지금 이 격차가 엄청 벌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미국에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 집구석에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던 흑인 죽으니까 그 누구예요? 흑인 경찰의 그 강압에 의해서 목 졸라 무릎으로 쳐 죽으니까 마스크 쓰고 딱 튀어나와갖고 그 부모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이런 추잡한 이런 놈이 좀 대통령이 되겠어. 지난 목요일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미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를 찍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바이든 이게 비율이 무려 50%입니다. 트럼프는요 30%대입니다. 36%.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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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메뚜기 떼가 중국을 휩쓸어서 만주일 때 콩 옥수수를 다 먹어 치운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단순히 지지율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 자신의 주요 투표층 백인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 깜깜한 겁니다. 앞이 깜깜한 거. 결국 트럼프는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는 대신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게 먹히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트럼프가 끝났구나. 정말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게 트럼프의 트윗을 보는 순간 나는 야 너도 끝장났구나. 응? 일단 다 떨어졌구나. 왜?
바이든은 중국 문제 길에 실패했으며 나는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아내 미국 농부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 어쩌라고. 지금 이런 트윗을 날리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네 선거 참모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물론 실제 이제 지난 목요일날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포함한 20개의 중국 기업,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미 국방부 문서가 유출됐죠. 그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안건은 이미 의회에 송부된 상태다. 물론 중국군과 연관성 있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리면 관련 기업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오도 별도 성명에서 세계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위험성에 눈을 떠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세계적인 어떤 반화웨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에 뭡니까 SK텔레콤 그리고 뭐 있지 KT 그리고 각국의 통신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어요. 뭔 말이냐면 이제 그 회사들이 그 LG 플러스는 빼고 우리나라는 SK텔레콤하고 KT죠. 화웨이 장비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일단 어쨌든 적어도 11월 3일인가요? 대선까지 중국에 좀 이렇게 좀 강경한 그런 그 모습,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부쩍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다시는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째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개성 공단에 있는 무슨 연락망 그 연락사무소 그걸 폭파하면서 미국의 사상 최초로 엄청난 전략 자산들을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바짝 쫄아가지고 대란 비방 그만하라고 딱 끊어버렸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반대로 김정은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이나 한번 해봐라 뭐 이러고 싶겠지. 정은이가 진짜 머리가 좋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버린다 그럼 트럼프 쟤네들이 그렇게 써서 미국을 저기 해버리면 미국 국민 뭐 몇백만 명이 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갖다 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방부하고 대통령 행정부하고는 따로따로 놀아요. 걔들의 명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응?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겠죠, 그죠? 지난 목요일날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유지하겠다 입장 밝혔고, 이거는 뭐예요? 북한이 지금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앞으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며칠 지나지 않고 미국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미국은 발표 자체를 대북 압박 카드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좀 조용한 게 좋지 않은가.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살벌한 게 그 데이비드 헬비라고 미 국방차관보 대행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뉴스가 안 나고 일본 쪽에서는 언론에서 좀 나오긴 해요. 그런 기사들이. 우리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 뭐냐면 북한은 민첩한 적이고 북한 내부에 여러 종류의 도발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무서워진다, 진화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투자하고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위협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요일날 바로 찰스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평양 공군 사령관입니다. 흑인입니다. 브라운이니까 흑인이겠죠. 찰스 브라운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위협한다면 미군은 갖다 조질 거다. 전략자산을 정지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간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한다. 근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하고 한미 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프로세서는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감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뭔지 몰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 그 생각을 감안할 때 글쎄요, 이거 참 어떻게 또 반대로 해석하면 당장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기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더 많은 뭐 쩐을 내놓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 인상이 최고 수준이다 그냥 못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장이 너무 팽배하죠. 강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바꿀 일은 없습니다. 그 분명 어느 한 국가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이 협상에서 승리할 국가는 한국이에요. 한국이라고요. 안 바뀐다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한번 삐딱선 타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들고 일어나면 들불처럼 일어나 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그 한국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통일연구원이라고. 거기 얘기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된다는 데, 줄여야 된다는, 줄여야 된대 반대로 13%가 아니라 지원한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응답이 여러분 96%래요. 나는 모르겠어. 난 조사, 이런 응답,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했던 모양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행정부의 대부분 관리들 뭡니까?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 행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독단이죠? 그것만 올리려고 주장하고 있고, 응? 그거는 이제 모두 회계 전문가들에 의해 조작돼서 정당화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잖아요. 심지어 최근 미 입법부마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현 수준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독자 결정을 의회가 방어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요. 이런 거 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큰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제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알아듣겠나요? 그냥 주한미군 철수협상 전략은 사실상 붕괴된 거예요. 트럼프에. 응? 그 주한미군 철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게 행정부가 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야 씨발 북한 때려. 안 때립니다. 국방부에서. 거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미국은 거의 상원이에요. 상원.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은 누구 편? 한국 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브리핑 말씀드렸습니다.